JTBC가 김성근 감독을 붙잡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돈으로 다시 살 수 없는 신뢰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등장했지만 공개된 자료, 어디에도 JTBC가 김성근 감독 개인에게 수십억 원의 영입비를 제시했다는 확정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 수십억 원은 JTBC가 제작사 스튜디오 C1과의 분쟁 과정에서 제기한 제작비 정산 문제와 관련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방송사는 프로그램 이름과 편성권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시청자들이 사랑한 감독과 선수단의 마음은 붙잡지 못했습니다. 2025년 2월 최강 야구를 둘러싼 갈등은 더 이상 내부 문제로 숨길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JTBC는 새 시즌 제작 체계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기존 제작진과의 관계를 사실상 정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반면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C1 측은 기존 방식과 선수 선발 계획을 이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두고 방송사와 제작사가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기 시작한 순간 문제는 단순한 계약 협상을 넘어섰습니다. 누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누가 그 가치를 키웠는지, 누가 앞으로도 팀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정면 충돌이 시작된 것입니다. JTBC는 최강야구라는 이름과 지식재산권이 방송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제작비를 투자하고 편성 시간을 제공하고 전국 방송망과 광고 시스템을 운영한 주체가 JTBC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시원 PD 측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프로그램의 진짜 경쟁력은 이름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김성근 감독과 선수들, 제작진이 수년 동안 올린 관계와 서사에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매주 기다린 것은 단순한 야구 경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은퇴한 선수들이 다시 땀을 흘리고 김성근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변화하고 패배 뒤에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었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핵심 시점은 2025년 3월 10일 일이었습니다. JTBC는 공식 입장을 통해 스튜디오 C 일과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제작비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됐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고 그 규모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장시원 PD 측은 JTBC의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수십억 원은 김성근 감독의 몸값으로 공개된 금액이 아닙니다. 제작비와 수익 배분, 정산 구조를 둘러싼 분쟁 속에서 등장한 숫자였습니다. 제목만 보면 JTBC가 김성근 감독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제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JTBC는 왜 김성근 감독을 끝내 데려오지 못했을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은 김성근 감독이 한 명의 출연자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장시원 PD와 제작진, 그리고 기존 선수단 전체와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감독만 따로 떼어내 새 프로그램에 앉히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김성근 감독에게 중요한 것은 방송사 간판보다 자신이 지도해온 선수들이었습니다. 박용택, 이대호, 정근우, 유희관, 더스틴 리퍼트, 김재호를 비롯한 선수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방송 출연 계약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훈련과 경기 부상과 부진 승리와 패배를 함께 겪으며 만들어진 신뢰였습니다. 2025년 4월 18일 이 선택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튜디오 C1은 새 프로그램 불꽃야구에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다시 지휘봉을 잡았고 박용택, 이대호, 정근우, 유희관, 리퍼트 등 최강야구에서 익숙했던 핵심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이 장면은 JTBC의 치명적이었습니다. 방송사는 최강야구라는 이름을 지켰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감정과 서사를 만들어 온 사람들은 불꽃야구로 이동했습니다. 결국 김성근 감독의 결정은 어느 방송사가 더 많은 돈을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에 자신이 지켜야 할 팀이 남아 있느냐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지도 철학을 보면 이 선택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선수의 현재 성적만 보는 감독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끝까지 훈련시키고 작은 습관 하나까지 바꾸며 선수가 다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꽃자구 출범 이후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그는 팀의 승률 목표와 선수들의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21명 규모의 선수단을 이끌며 70% 이상의 승률을 목표로 제시하야 했고 김재호와 박용택, 정근우 등 베테랑 선수들의 변화와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감독에게 기존 선수단을 떠나 전혀 다른 구성의 팀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한 직장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온 프로젝트를 중간에 내려놓는 결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JTBC는 막대한 제작비를 감수하더라도 새 시즌을 살려야 했습니다. 최강 야구는 이미 높은 인지도와 충성도 높은 시청자층을 확보한 대표 야구 예능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편성 손실, 광고 손실, 브랜드 가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JTBC는 새로운 제작진과 새로운 감독, 새로운 선수단을 구성해 최강 야구를 계속 이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름만 유지한다고 이전의 감독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기억한 최강 야구의 중심에는 김성근 감독의 냉정한 표정, 선수들과의 긴장감 패배 뒤 훈련 장면, 그리고 팀이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을 대신할 유명 지도자를 찾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새 감독은 지휘봉을 잡을 수 있지만 기존 선수들과 쌓아온 수년의 기억까지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선수단은 경기를 치를 수 있지만 시청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관계와 갈등, 성장의 흐름을 즉시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JTBC의 계산이 흔들렸습니다.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법적 틀을 가질 수 있었지만 프로그램의 정서적 소유권까지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배할 수는, 특히 김성근 감독은 방송에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야구 인생 전체가 하나의 서사인 인물이었습니다. 프로야구 감독으로 수십 년을 보낸 그는 강도 높은 훈련과 철저한 준비로 유명했고 선수에게 쉽게 타협하지 않는 지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최강 야구에서도 그의 존재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팀의 기준 그 자체였습니다. 선수들은 김성근 감독의 한마디에 훈련 강도를 바꿨고 경기 운영은 그의 판단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제작진 역시 김성근 감독의 선택과 반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감독만 교체한다는 것은 한 명의 출연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중심축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더 선명한 대비를 만들었습니다. JTBC는 새로운 최강 야구를 준비해야 했고 스튜디오 C1은 기존 멤버를 중심으로 불꽃 야구를 출범시켰습니다. 하나의 성공한 프로그램이 두 갈래로 나뉘면서 시청자들은 이름과 사람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질문받게 됐습니다. 최강 야구라는 제목에는 방송사의 자산 가치가 남아있었고 불꽃 야구에는 기존 감독과 선수단이 만든 연속성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분리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경쟁이 아니라 콘텐츠의 본질이 상표에 있는지 사람과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됐습니다. JTBC가 김성근 감독을 확보하려 했다면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감독 한 명의 출연 계약만 체결한다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선수단의 참여 여부, 코칭 스태프 구성, 촬영 일정, 훈련 장소, 경기 상대 섭외, 제작진과의 소통 방식까지 모두 다시 맞춰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성근 감독이 새 제작진을 신뢰하고 자신의 야구 철학을 맡길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개적인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법적 권리와 정산 문제까지 충돌한 상황에서 감독에게 이전과 같은 안정적인 환경을 약속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위험도 분명했습니다.
JTBC에 남는다면 최강야구라는 익숙한 이름과 전국 방송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존 제작진과 선수들을 따라가면 새로운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존 구성원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는 더 안전한 간판보다 이미 검증된 인간관계를 택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새 프로그램이 실패할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팀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돈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책임감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시청자의 기억입니다. 시청자는 프로그램을 법률 문서처럼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지보다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고 누구의 눈물을 봤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김성근 감독이 선수에게 던진 짧은 지시, 경기 후 굳은 표정 베테랑 선수들이 다시 기회를 얻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최강야구의 정체성이 형성됐습니다. 따라서 감독과 선수단이 함께 이동한 순간 상당수 시청자에게는 프로그램의 감정적 중심도 함께 이동한 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JTBC가 감수해야 한 비용은 단순한 제작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새 팀을 알리기 위한 홍보비, 새 출연진을 정착시키는 시간, 기존 팬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설명, 이전 시즌과 비교되는 부담까지 모두 비용이었습니다. 숫자로 계산되는 예산보다 더 무거운 것은 신뢰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콘텐츠 산업에서 브랜드는 돈으로 만들 수 있지만 팬들이 특정 인물과 관계에 느끼는 애착은 같은 방식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JTBC가 실패한 단 하나의 이유는 김성근 감독을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개인 출연자로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팀 전체의 신뢰가 방송사 밖으로 이동한 뒤였기 때문입니다. 계약 조건을 높이고 제작비를 더 투입하고 편성 규모를 확대하더라도 무너진 신뢰를 즉시 복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시원 PD와 기존 제작진이 떠났고 선수들이 그들을 따라 움직였고 김성근 감독도 자신이 지도해온 선수단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 축이 동시에 이동하면서 JTBC는 이름은 남겼지만 핵심 인물을 잃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분명합니다. 방송사는 프로그램을 소유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충성심까지 계약서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분쟁과 제작비 논란보다 더 강했던 것은 감독과 선수, 제작진 사이에 쌓인 시간과 책임감이었습니다. JTBC가 끝내 넘지 못한 벽은 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